2025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풀이입니다. 정신간호학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면 다른 과목 풀이 영상은 계속 올라갑니다. 구독을 클릭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문제 71. 정신건강간호의 이론적 모형 중 문화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한 문화권의 문제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정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모형은 정답은 사회 모형입니다. 사회 모형은 문화, 사회, 환경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문화에 따라 정상, 비정상 행동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의 환청은 정신병으로 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신령한 경험으로 간주합니다. 선택지에서 간호 모형은 간호 중재 중심의 모형입니다. 실존 모형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 강조합니다. 행동 모형은 학습된 행동과 자극-반응 관계를 중시합니다. 대인관계 모형은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탐색합니다. 문제 72.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어 기제는 정답은 동일시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3에서 6세인 남근기, 아동이 이성 부모에게 애정, 동성 부모에게는 경쟁심이나 적대감을 가지는 심리적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성격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인 해결을 돕는 방어 기제 중 동일시란 아이가 동성 부모를 모델로 삼고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쟁자가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며 자아를 형성합니다. 선택지에서 억제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떠넘김입니다. 주지화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만 처리합니다. 합리화는 자기 행동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제 73. 대상자가 모호하게 내용을 확인하거나 언어화하도록 하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은 정답은 명료화입니다. 명료화란 대상자의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분명하게 정리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는, 말씀하신 불편하다는 느낌이 어떤 건가요? 등입니다. 목적은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더 깊이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선택지에서 경청은 비언어적, 언어적 수용 태도로 듣는 것입니다. 제안은 대안이나 행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은 사실적 정보나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초점 맞추기는 주제를 산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74. 간호사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대상자가 상실감을 경험하며 퇴행이 나타날 수 있는 단계는 종결 단계입니다. 1단계는 오리엔테이션 전 단계입니다. 관계 형성 전, 불신감 방어적 태도 단계입니다. 2단계는 상호작용 전 단계로 간호사가 계획을 세우는 준비 단계입니다. 3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단계로 신뢰 형성 시작,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4단계는 활동 단계로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5단계는 종결 단계로 관계 종료, 상실감, 감정적 반응이 발생합니다. 종결 단계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대상자가 간호사와의 관계 종료는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행적 행동, 불안, 의존 시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75. 환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묻자, 몇 년 전간 여행, 세계 정세 등을 두서없이 말하다가 일주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해서 입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환자에게 나타난 이상은 정답은 우원증, 우회적 사고입니다. 우원증은 우회적 사고입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없이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중심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긴 하지만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긴 합니다. 기시감은 처음 보는 것을 예전에 본 것처럼 느끼는 현상입니다. 보속증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동작을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사고 이탈은 아예 주제에서 벗어나 본래 질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신어조작증은 사고 비약입니다. 사고의 흐름이 너무 빠르고 주제 간 전환이 너무 잦고 끝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조증에서 보입니다. 문제 76.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은? 정답은 세로토닌 감소입니다. 우울장애의 주요 생물학적 요인은 세로토닌 감소, 노르에피네프린 감소, 도파민 감소, 시냅스 간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코티솔 증가 등입니다. 선택지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전두엽 피질 활동 감소가 맞습니다. 문제 77. 입원 중인 40세 환자가 간호사에게 다 큰 어른에게 10시 취침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잠도 안 오는데 자정까지는 자유롭게 해달라고 할 때 병동의 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사 반응은? 정답은 내일 열리는 병동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치료 환경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내일 열리는 병동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가 정답인 이유는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병동 전체의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자율성, 협력성, 치료적 관계 유지에 적합한 반응입니다. 선택지는 무조건 따르세요. 는 권위적이며 치료적 관계를 손상합니다. 그냥 주무세요. 는 무시하는 것이고 본인만 생각하지 마세요. 는 비치료적 관계입니다. 자정 이후에 특별히 허용한다는 예외 규칙이므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78. 할리페리도를 복용하는 환자가 몸이 뻣뻣해지고 미세한 진전 등의 부작용을 보인다. 이 부작용의 발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정답은 도파민입니다. 이 문제는 항정신병 약물인 할로페리돌의 추처에록의 부작용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묻고 있습니다. 할로페리돌은 제1세대 항정신병 약물로서 작용 기전은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도파민이 과다하면 정신증적 증상이 발생하므로 차단이 치료 목적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과도하게 차단되면 추처에록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근긴장 이상, 진전, 근육경직, 지연성 운동장애 등 이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추처에록에란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회로로 특히 불수의적인 근육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뇌의 기저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요 기능은 자세 유지, 근육 긴장 조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균형을 잡는 데 관여합니다. 추처에록의 부작용은 도파민을 과도하게 차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선택지에서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되고 세로토닌은 불안, 우울과 관련되며 아세틸콜린은 기억, 부교감 작용, 근긴장 조절 등 항콜린성 부작용과 관련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됩니다. 문제 79. 정신사회 재활 모형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정답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독립적인 삶을 돕습니다. 정신사회 재활 모형의 중심 가치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대상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적 통합, 삶의 질 향상, 자립 능력과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대상자의 강점에 주목하고 사회 속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직업훈련, 대인관계 기술, 자기관리 능력 향상,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생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선택지에서 의사가 치료 방향 결정은 의학적 모형입니다. 증상 경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생물학적, 의학적 접근입니다. 병리 취약점 강조는 정신분석이나 병리 중심 접근입니다. 입원과 약물 치료 중심은 전통적 생물학적 모형입니다. 문제 80. 우발적 위기, 재난 위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홍수입니다. 자연재해의 하나인 홍수는 갑작스럽고 외부 요인에 의한 위기로 우발적 위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 우발적 위기에는 지진, 화재, 대형 교통사고, 성폭력, 테러 등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진학, 은퇴 등은 정상 생애 과정에서 생기는 발달적 위기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큰 사건으로 상황적 위기입니다. 실직, 암 진단도 상황적 위기입니다. 문제 81. 주요 우울장애로 입원한 환자가 요즘 몸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 간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잠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것은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수면 상태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즉, 자살 사고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자살 위기 대응의 기본 원칙은 자살 사고가 의심될 경우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 조심스럽게 직접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줄입니다. 선택지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는 비현실적 위로로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면을 취하세요. 는 증상을 가리고 핵심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는 상태에 대한 공감이 부족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세요. 는 위험 방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82.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손등과 목에서 회복 정도가 제각각인 멍이 관찰되어 이유를 묻자 옷깃으로 상처 부위를 숨기려고 한다. 간호사가 의심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에는 때리기, 밀기, 꼬집기, 감금 등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의심 상황은 반복적 멍, 타박상, 골절, 화상 등과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노인의 위축된 태도나 두려움 등입니다. 선택지에서 유기는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신체적 상처보다는 영양결핍, 위생불량 등으로 드러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협박, 무시 등 언어 심리적 피해 등이고 경제적 학대는 재산 갈취, 금전 통제 등입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접촉, 노출 강요 등입니다. 문제 83. 만성조현병 환자가 나는 10년 동안 정신병원이나 들락거리며 쓸모없는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곤 한다. 환자는 미술요법에 참여하여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보잘것없다고 찢었다. 우선적인 간호진단은? 정답은 만성적 자존감 저하입니다. 성적 자존감 저하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며 지속적으로 자신감 부족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본 사례에서 환자는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다고 평가하고 창작물을 부정하며 찢는 것은 전형적인 자존감 저하 행동입니다. 적절한 간호중재는 긍정적 피드백 제공, 현실적 목표 설정 유도, 자기표현 활동 기회 제공, 강점 발견을 돕는 대화 유도, 비교 금지, 수용적 태도 유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사회적 고립은 혼자 있기를 고집하거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 돌봄 결핍은 위생, 영양, 복약 등 기본적 자기관리 결여입니다. 사고 과정 장애는 비논리적 사고, 망상, 환청 등 언어, 사고 이상입니다.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은 공격적 행동, 위협적 언행이 전제돼야 합니다. 문제 84.
조현병 환자가 자신을 욕하는 소리가 들려 두렵다며 병실에서 나오지 않는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현실에 기반을 둔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환청은 환자에게는 실제처럼 느껴지므로 논쟁하거나 부정하면 방어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환청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현실감 있는 활동에 참여시켜 현실 검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지지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인지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택지에서 환청 내용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비현실적 경험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므로 신뢰가 저하됩니다. 환청을 실제처럼 대한다는 것은 망상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 지지가 부족합니다. 환청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문제 85. 망상장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행동이 명백하게 기이하지 않다, 입니다. 망상장애는 망상은 존재하지만 행동은 비교적 현실적이며 기이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망상장애의 주정상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망상이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망상 외 기능은 비교적 정상입니다. 기이한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망상 외의 정신병적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선택지에서 망상장애에서는 환각 거의 없습니다. 성격 황폐화가 심하는 것은 조현병의 특징이며 망상장애와는 무관합니다. 사회적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는 것은 조현병에서 주로 보이며 망상장애는 비교적 사회적 기능은 유지됩니다. 문제 86. 환자는 형사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놈들을 피해서 입원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라며 불안해한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병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며 사실 여부를 논쟁하지 않는다. 피해 망상을 가진 환자에게 간호사가 어떻게 치료적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망상 간호의 원칙은 내용을 논박하지 않고 감정을 수용하며 안전감 있는 현실로 부드럽게 초점 이동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며 사실 여부를 논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망상을 논쟁하거나 논리로 반박하면 신뢰관계가 손상됩니다. 환자의 감정은 수용하되 내용 자체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선 해치지 않아요. 등의 중재는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선택지에서 근거 제시 요구는 비논리적인 사고의 근거 요구는 무의미하고 방어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은 감정 수용 부족, 치료적 관계를 저해합니다. 내용에 초점 두고 탐색하는 것은 망상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라는 단정적 부정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문제 87.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딸의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아 오늘 입원하였다. 입원 후 줄곧 병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환자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어준다. 슬픔의 초기 반응에는 존재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호중재는 말이 아닌 정서적 지지와 존재감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지지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하며 환자의 슬픔과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치료적 침묵을 포함한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이 요구됩니다. 집단 프로그램 참여는 시기상조로 고통 수용이 먼저입니다. 동정심 표현은 감정은 좋으나 언어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분 전환 유도는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정 억제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문제 88. 다음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중재는
환자에게 부채 만들기 활동요법에 참여하라고 하자 환자는 나 그거 못해요. 지난주에도 색종이로 장미꽃을 만들었는데 엉망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한 번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망칠 것이 틀림없어요. 라고 한다. 정답은 인지 재구성입니다. 이 문제는 우울장애 환자의 부정적 자동사고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심리사회적 중재기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지 재구성은 왜곡된 사고를 인식, 도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는 지난번엔 어렵긴 했지만 시도했다처럼 부정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조정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흔한 비현실적 자기 비난, 실패 확신을 바로잡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선택지에서 홍수법은 공포 자극에 반복 노출하는 것으로 공황장애, 특정 공포증에 사용됩니다. 혐오요법은 해로운 행동과 불쾌 자극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코올 중독 등에서 사용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생리적 반응 조절 훈련으로 이완, 불안 감소가 목적입니다. 체계적 탈감작은 점진적 노출을 통한 공포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공포증에 적용합니다. 문제 89. 조증사파에 있는 양극성장애 환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 말한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단호하고 차분하게 반응한다. 입니다. 조증사파 중인 양극성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과다 언어 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적절한 대응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증사파는 사고비약, 집중력 저하, 충동성, 과다 활동이 특징입니다. 조증 환자에게는 말에 말로 대응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명료하고 간결하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지나치게 긴 말은 중단시킬 수 있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택지에서 무시한다는 비치료적 태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됩니다. 추상적 용어 사용은 혼란을 유발합니다. 한 주제로 길게 대화하면 환자는 집중력 부족으로 오히려 산만해집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극 과잉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됩니다. 문제 90. 리튬을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주기적으로 갑상샘 기능 검사를 받는다. 입니다. 리튬은 양극성 장애 등에서 기분 안정제로 사용되며 혈중 농도 모니터링 및 다양한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리튬 복용 시 신장 기능, 갑상샘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기 복용 시 갑상샘 기능 저하증 발생합니다. 탈수 시 리튬 혈중 농도 상승하여 중독됨으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혈중 농도는 0.6에서 1.2 MEQ가 적정입니다. 중독 초기 증상은 미세한 손떨림, 메스꺼움, 설사 등입니다. 문제 91. 내일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합병증에 대한 걱정 외에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는 선택적 부주의를 보이나 간호사가 집중을 유도하면 수술 절차나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이해한다. 이 환자의 불안 수준은 정답은 중증도 불안입니다. 중증도 불안은 주의가 좁아지고 선택적 부주의가 생기나 간호사의 도움으로 집중 가능합니다. 일시적 불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미한 불안입니다. 경증 불안은 집중력 약간 향상, 경계심 증가, 학습과 이해 능력은 유지됩니다. 중증 불안은 매우 제한된 주의력, 지시 따라 행동은 가능하나 새로운 정보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황행동 통제 상실은 비합리적 사고, 비효율적 의사소통, 기능적 마비가 일어납니다. 문제 92. 한 대상자는 매일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심은 먹었을까? 와 같은 염려를 지속하며 1년 내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추정되는 정신의학적 진단은? 정답은 범불안 장애입니다.
범불안 장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다양한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 과도한 걱정이 있다. 걱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로감, 수면 장애, 집중 곤란 등을 동반한다. 6개월 이상 과도한 불안이 지속된다. 현실적으로는 큰 위협이 없음에도 미리 걱정하고 대비하려는 경향이다. 보기에서 광장공포증은 탈출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회불안장애는 타인의 평가나 관찰에 대한 공포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외상 사건 경험 후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이 지속됩니다. 문제 93. 강박장애 환자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정답은 취소입니다. 취소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 충동에 대해 그것을 상쇄하거나 지우려는 방식으로 다른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다. 보기에서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충동을 표현합니다. 전화는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투사는 자기 속 감정을 남이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문제 94. 한 군인이 소총 훈련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심한 형이증을 느꼈다. 사격 시범을 앞두고 갑자기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 마비되었다. 신체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마비의 1차적 이득은 불안의 경감이다 입니다. 전환장애는 심리적 갈등이 감각 또는 운동 기능의 증상으로 전환되며 실제로 신경학적 원인이 없음에도 증상이 발생합니다. 1차적 이득은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을 신체 증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2차적 이득은 주위의 관심, 병가, 책임 회피 등 현실적 이득입니다. 보기에서 합리화는 방어 기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환장애의 주된 방어 기제는 전환과 억압입니다. 전환장애 환자는 증상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대부분 환자는 심리적 원인과 증상 연결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 95. 한 대상자가 3년 전부터 두통, 관절통, 설사,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있어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대상자는 이 증상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치료진은 검사 결과에 대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한다입니다. 신체 증상 장애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검사나 의료 자원의 반복 사용을 줄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무시하지 않되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보만 일관되게 제공합니다. 불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신뢰 형성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문제 96. 28세 여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을 남자친구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등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복종적인 행동이 과도하다. 이 대상자에게 추정되는 성격장애 유형은? 정답은 의존성 성격장애입니다. 의존성 성격장애 특징은 타인에게 보호받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를 갖는다.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맡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갖는다. 관계가 끝나면 즉시 다른 관계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비판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순응하고 복종적이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의심이 많고 타인을 믿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해석한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과도한 감정 표현, 관심 끌기, 외모에 집착한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정서 불안정, 충동적 행동, 관계가 극단적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과장된 자존감, 공감 부족,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문제 97.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행동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충동적이다. 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주요 특징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한다. 반복적으로 법이나 규범을 어긴다. 거짓말, 속임수, 사기 등의 행동을 한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 어린 시절 행동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기에서 기괴한 행동은 편집성, 분열형 성격장애이다. 문제 98. 암페타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다행감과 각성 효과를 보인다. 입니다. 암페타민의 특성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각성 상태 유지, 주의력 증가, 피로 감소 다행감 유발, 식욕 억제, 체중 감소 등입니다. 과다 사용 시 불면, 불안, 정신병적 증상을 보입니다. 보기에서 과다 사용 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동공이 확장됩니다.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이 있습니다. 문제 99일. 30년 동안 음주한 환자가 일주일 전에 입원하였다. 간호사와 면담 중 환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적당히 꾸며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환자의 증상은? 정답은 작화증입니다. 작화증은 기억이 손상되었거나 결손된 상태에서 그 공백을 무의식적으로 거짓된 이야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자각이 없으며 흔히 알코올성 뇌병증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보기에서 진전선망은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진전, 환각, 선망 상태에 동반합니다. 전진성 기억상실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후진성 기억상실은 과거 정보를 상실합니다. 문제 100. 선망 상태의 환자가 병실 창문 밖에서 흔들리는 나무잎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귀신이 있어요 라고 소리친다. 이 증상은? 정답은 착각입니다. 착각은 실제 자극이 존재하지만 이를 잘못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보기에서 망상은 현실과 관련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날 해치려 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해리는 의식, 기억, 정체감의 통합에 장애가 생긴 상태로 다중인격, 기억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전화는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인증은 자신이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문제 101. 20세 여자가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다이어트와 운동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가족의 권유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환자는 신장 106cm, 체중 35kg이다.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영양 상태를 회복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는 극심한 체중 감소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흔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간호는 생리적 안정 확보, 즉 영양 상태 회복입니다. 정신사회적 중재 심리치료 등은 영양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합니다. 문제 102. 40대 회사원이 일주일 전 부서를 이동한 후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걱정이 많아 늦게 잠들 뿐만 아니라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한다.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침대에 누운 지 20분이 지나도 잠들지 못하면 잠자리에서 나와 다른 일을 한다.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에 침대에 머무는 것을 피함으로써 침대를 잠자는 공간으로 조건화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학습을 강화하여 불면을 개선합니다.
침대를 업무 공간으로 학습시키면 수면 유도에 방해됩니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리게 하지만 수면의 질 저하 및 야간 각성을 증가시킵니다. 문제 104. 다른 사람의 성기나 성행위를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는 성 관련 장애는? 정답은 관음장애입니다. 관음장애는 성도착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타인이 옷을 벗고 있거나 성행위 중인 모습을 몰래 관찰한다. 그 행위에서 성적 흥분과 만족을 느낀다. 최소 6개월 이상 반복적인 충동 또는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노출장애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성적 만족을 느낀다. 마찰도착장애는 타인에게 몰래 접촉하거나 문지르며 성적 흥분을 느낀다. 성적 피학장애는 자신이 고통이나 굴욕을 당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낀다. 소아성애 장애는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문제 104. 3세 아동이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을 종일 바라보며 혼자 논다. 엄마가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대답이 없어 검사를 한 결과 청력은 정상이라고 한다. 이 아동에게 추정되는 정신의학적 진단은? 정답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선풍기 관찰은 반복적이고 제한된 관심사입니다. 엄마의 부름에 반응 없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입니다. 청력은 정상이지만 언어적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입니다. 문제 105.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환아의 충동성과 산만함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은? 정답은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대표적인 ADHD 치료제이며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리셀피네은 고혈압 치료제, 디술피람은 알코올 중독 치료제,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프로프라노롤은 베타 차단제입니다.